지금 영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런던 최고급 슈퍼마켓, 하루 만에 재고가 바닥났어요. 대체 뭐길래 이 난리일까요? 한국에서 온 노란 봉지 하나, 가격은 고작 170원. 삶을 포기하려 했던 한 영국인의 고백에 BBC 긴급 다큐가 편성됐고 영국 의학회는 비상이 걸렸죠. 메이드 인 코리아, 하하. 우리 영국은 못 따라오지. 그랬던 그들의 콧대를 완전히 꺾어버린 꼴랑 그 노란 봉지 하나?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70년 전 세계 최빈국이었던 나라가 대영 제국을 무릎 꿇린 170원의 비밀,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판사님, 제발요 한 입만 드세요. 2023년 10월 15일 일요일 아침 7시 30분. 저는 런던 햄스테드 요양원 3층 마거리 판사님 방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딸기 케이크 한 조각. 새벽 5시에 테스코 슈퍼에 가서 산 거예요. 향 좀 맡아보세요, 판사님. 떨리는 손으로 접시를 내밀었습니다. 침대에 누운 판사님은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어요. 81세, 체중 38kg. 눈은 깊이 꺼져 있었죠. 아다. 판사님의 목소리는 바람 빠지는 소리 같았어요. 이제 그만해요. 난 이미 죽었어요. 92일째였습니다. 판사님이 아무것도 드시지 않은 날이요. 저는 아다 오콩코예요. 나이지리아 라고스 출신, 43세. 런던에서 15년간 간병인으로 일했지만 이렇게 무력한 적은 처음이었어요. 어제 담당 의사가 말했어요. 2주입니다. 더 이상 손 쓸 방법이 없어요. 3년 전만 해도 판사님은 완전히 다른 분이었어요. 2020년 11월 3일, 판사님이 요양원에 입소하신 날, 저는 로비에서 판사님을 처음 뵀습니다. 등이 곧고 걸음걸이가 당당했어요. 당신이 아다군요. 나는 마거리 톰슨입니다. 40년간 형사 판사로 일했어요. 당신도 프로페셔널이길 기대해요. 15년간 간병인 일하면서 처음 들어본 말이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를 그냥 값싼 이민자 노동력으로만 봤거든요. 하지만 판사님은 달랐어요. 매일 아침 8시 정각, 판사님은 식당에 나오셨어요. 항상 단정한 옷차림에 시간 약속을 정확히 지키시는 분이었죠. 그런 판사님이 변한 건 2023년 7월 15일이었습니다. 아다, 오늘부터 아침 식사 안 할 거예요. 왜요? 판사님? 그냥 더 이상 먹고 싶지 않아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판사님은 물만 드셨죠. 한 달 후, 저는 판사님 책상에서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사랑하는 엘리자베스에게, 엄마는 이제 아빠한테 가려고 해. 2019년 아빠가 떠난 후로 매일 죽은 것처럼 살았어. 엄마는 존엄하게 가고 싶어. 남편 윌리엄 씨가 2019년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후 판사님은 1년을 혼자 사시다가 요양원에 오셨대요. 50년을 함께 사신 분이었죠. 아다, 윌리엄 없이 사는 건 삶이 아니에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생각해요. 왜 또 하루를 살아야 하나? 저는 매일 애원했어요. 얼그레이 차도 타드리고 손을 잡고 눈물로 호소도 했죠.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오늘 아침도 마찬가지였어요. 난 이미 죽었어요. 저는 복도로 나와 주저앉았습니다. 케이크 접시를 의자에 올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죠. 그날 오후 3시, 일을 마치고 저는 한인교회로 향했습니다. 5년 전 남편을 잃고 방황할 때 김 집사님이 저를 그 교회로 데려가셨거든요. 영국 교회는 차가웠어요. 사람들이 저를 그냥 흑인 이민자로만 봤죠. 하지만 한인교회는 달랐어요. 아다 자매님, 김 집사님이 달려오셨어요. 제 얼굴만 보고도 아셨나 봐요.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아요. 판사님이 92일째 아무것도 안 드세요. 2주 안에 돌아가신대요. 목이 메었어요. 김 집사님이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따뜻했어요. 기도해요. 아다 자매. 박 권사님도 오셔서 제 어깨를 안아주셨어요. 아다 자매,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한국 속담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말이 있어요. 하지만 이미 92일이나 기적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온대요. 이 목사님도 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셨어요. 세 분이 제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한국 분들은 참 따뜻해요.
정이라는 게 있다고 하셨어요. 남의 아픔을 자기 아픈 것처럼 여기는 마음이래요. 예배가 끝나고 김 집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다 자매,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선물 있어요. 나중에 가져갈 수 있게 준비해 놓을게요. 아니에요, 집사님. 전 괜찮아요. 아니에요. 힘들 때 필요한 거예요. 꼭 가져가세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방이 무거웠어요. 김 집사님이 챙겨주신 선물 때문이었죠. 집에 도착해서 가방을 열었어요. 노란 봉지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100개쯤 되는 것 같았어요. 한글로 뭔가 적혀 있었는데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림만 봐서는 커피 같았어요. 뒷면에 작은 영어 설명이 있었습니다. Korean mixed coffee. Just add hot water. 한국 믹스 커피. 그냥 뜨거운 물만 부으면 된대요. 저는 노란 봉지를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그땐 몰랐습니다. 나를 살린 한인교회가 마거리 판사를 살리게 될 거라곤. 그리고 이 작은 노란 봉지가 영국 전역을 바꾸게 될 거라곤. 그날 밤 저는 그 노란 봉지를 뜯었어요.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부엌으로 갔습니다. 전기포트에 물을 끓이고 찬장에서 머그컵을 꺼냈어요. 노란 봉지를 조심스럽게 뜯으니 갈색 가루가 쏟아졌죠. 달콤한 향이 올라왔습니다. 끓는 물을 부었어요. 놀라웠어요. 정말 10초도 안 걸렸습니다. 가루가 휙 하고 녹아버렸어요. 저으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녹더라고요. 컵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며 달콤한 향기가 부엌을 가득 채웠죠. 한 모금 마셨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너무 달았거든요. 설탕 덩어리를 먹는 것 같았죠. 이게 커피야. 설탕물 같은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두 번째 모금을 마시자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달긴 한데 느끼하지가 않았어요. 뒤를 따라오는 고소한 크림 맛이 입안을 부드럽게 감쌌거든요. 세 번째 모금. 커피 특유의 쌉싸름한 향이 코끝으로 빠져나갔어요. 달콤함, 부드러움, 쌉싸름함. 세 가지 맛이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저는 15년 런던에서 살면서 수백 가지 커피를 마셔봤어요. 비싼 카페 커피부터 슈퍼 인스턴트 커피, 자판기 커피까지요. 하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컵을 다 비웠을 때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위장에서부터 따뜻한 온기가 퍼져나왔습니다. 손끝까지, 발끝까지요. 그리고 자꾸 생각났어요. 그 달콤한 맛이요. 노란 봉지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뒷면에 적힌 영어 설명이 눈에 들어왔어요. Made in Korea. 한국산. 이게 한국에서 만들었다고? 저는 멍하니 그 글자를 바라봤습니다. 한국. 한국이 어디 있는 나라지? 솔직히 잘 몰랐어요. 아시아 어딘가? 일본이랑 중국 사이. 북한이랑 전쟁 중인 나라? 그 정도만 알고 있었죠. 김 집사님, 박 권사님, 이 목사님. 교회에서 만난 한국분들은 다들 친절하셨어요. 저를 가족처럼 대해주셨죠. 하지만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선 아는 게 별로 없었어요. 영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 어디더라? 중국 옆. 일본이랑 다른 나라야? 이런 반응이었죠. 작은 나라,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나라. 그 정도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커피는 달랐습니다. 0.1파운드. 한국 돈으로 약 170원? 영국 카페 라떼가 4파운드. 약 6,800원인 걸 생각하면 40분의 1 가격이었어요. 그런데 맛은 훨씬 나았죠. 어떻게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이런 완벽한 균형을 만들 수 있을까요? 벽에 걸린 두 아들 사진을 봤어요. 맨체스터에 있는 친애네, 런던 기숙학교에 있는 오비. 얘들아, 엄마가 좋은 거 발견했다. 사진에 대고 중얼거렸죠. 그날 밤 잠이 잘 안 왔어요. 계속 생각났거든요. 그 달콤한 커피가요.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도요. 다음 날 월요일 아침 6시.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챙기면서 노란 봉지 5개를 넣었어요. 왜 넣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손이 갔습니다. 혹시 몰라요. 판사님께 권해볼 수도 있잖아요. 93일째 아무것도 안 드시는 분이 이걸 드실 리는 없겠지만요. 7시 30분,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동료 메리가 복도에서 저를 불렀어요. 판사님 상태가 더 안 좋아졌대요. 어젯밤 호흡이 약해지셨다고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판사님 방 문을 열었어요. 커튼을 열자 흐린 햇살이 스며들었죠.
마거리 판사님은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어제보다 더 수척해 보였습니다. 93일째 아침이었어요. 가까이 다가가 판사님 손을 잡았어요. 뼈만 남은 손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복도에서 원장 로버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나와보라고 하셨죠. 복도로 나가니 원장님 옆에 담당 의사 존슨 박사가 서 계셨어요. 아다, 판사님 상태가 계속 악화되고 있어요. 박사님이 한숨을 쉬셨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영국 최고의 의료진이 모여서 상의했지만 본인이 거부하시면 방법이 없어요. 강제로라도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판사님은 정신이 온전하시니까요. 원장님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아다, 당신이 최선을 다한 거 알아요. 하지만 이제는 받아들여야 할 때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포기할 수 없어요. 속으로 외쳤죠. 간호사 휴게실로 갔어요.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테이블 하나, 의자 4개, 전기포트 하나가 전부였죠. 가방에서 노란 봉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종이컵에 가루를 부었어요. 전기포트에서 뜨거운 물을 받아 부었죠. 10초 만에 휙 녹았습니다. 달콤한 향기가 휴게실을 가득 채웠어요. 한 모금 마셨습니다. 어젯밤처럼 달콤하고 부드러웠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하나님, 기적을 주세요. 이 작은 커피가 혹시 기적을 만들 수 있을까요?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동료 메리가 급하게 들어왔어요. 판사님이 부르신다고 했죠. 93일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손에 든 종이컵을 그대로 들고 복도를 달렸습니다. 판사님 방 문을 열었죠. 마거리 판사님이 침대에서 고개를 들고 계셨어요. 깊이 꺼진 눈이 제 손에 든 종이컵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다, 판사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게 뭐예요? 그 향기. 뭔가 달콤한 냄새가 난다고 하셨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죠. 저는 손에 든 커피를 내려다봤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커피예요, 판사님. 한국에서 온 커피요. 한국. 판사님이 중얼거리셨어요. 눈에 뭔가 빛이 스쳤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침대 옆으로 다가갔어요. 0.1파운드. 한국 돈으로 약 170원짜리라서 부담 없으시니 향만이라도 맡아보시겠냐고 여쭤봤죠. 판사님은 93일간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으셨던 분이에요. 당연히 거절하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판사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컵을 판사님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판사님이 눈을 감으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10초쯤 지났을까요? 판사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한 모금만 마셔봐도 될까요? 판사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93일 만에 뭔가를 드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제 손도 떨렸어요. 조심스럽게 컵을 판사님 입술에 갖다 댔습니다. 판사님이 천천히 한 모금 마셨어요. 눈을 감으셨죠. 눈물이 더 많이 흘렀습니다. 이 맛. 50년 전 윌리엄이 타주던 그 달콤한 밀크커피. 판사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1974년이었대요. 윌리엄 씨가 건축 프로젝트로 한국 서울에 2주간 출장을 가셨답니다. 그때 한국은 전쟁이 끝난 지 20년밖에 안 된 나라였대요. 거리엔 판잣집이 많았어요. 사람들은 가난했지만 윌리엄이 편지를 보냈죠. 여기 사람들은 열심히 산다고, 커피 맛이 특이하다고요. 판사님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윌리엄 씨가 돌아올 때 작은 노란 봉지를 가져오셨답니다. 한글로 뭔가 적혀 있었는데 읽을 수가 없었대요. 뜨거운 물만 부으면 되는 인스턴트 커피였죠. 그 맛이 바로 이 맛이에요. 판사님이 다시 한 모금 마셨어요. 그 후로 윌리엄 씨는 가끔 런던 코리아타운에서 그 커피를 구해오셨답니다. 아침마다 그걸 타주시는 게 두 분의 작은 의식이었대요. 50년간이요. 2019년 11월 3일 윌리엄이 마지막으로 이 커피를 타주려다가 쓰러졌어요. 판사님 목소리가 잠겼어요. 심장마비였답니다. 구급차가 오기 전에 판사님 품에서 숨을 거두셨대요. 그날 이후로 판사님은 커피를 입에도 대지 않으셨다고 했죠. 윌리엄 없이 마시는 건 의미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판사님은 그 커피를 마시고 계셨어요. 50년 전 가난했던 나라에서 만든 여전히 완벽한 그 커피를요. 영국 어떤 카페보다 이게 더 맛있어요. 4파운드, 한국 돈으로 약 6,800원 주고 마시는 라떼는 쓰기만 한데 판사님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컵을 내려다보셨어요.
0.1파운드인데 어떻게 이런 완벽한 균형을 만들죠? 저도 궁금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이런 맛을 낼 수 있는지요. 판사님이 천천히 컵을 다 비우셨습니다. 93일 만에 처음으로 뭔가를 다 드신 거예요. 아다, 내일도 마실 수 있을까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네, 판사님, 매일 드릴 수 있어요. 판사님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뼈만 남은 손이었지만 힘이 느껴졌습니다. 고마워요. 윌리엄이 당신을 통해 보낸 것 같아요. 저도 눈물이 났어요. 그날 오후 존슨 박사가 진찰하러 오셨어요. 93일 만에 판사님이 뭔가를 드셨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오신 거였죠. 믿을 수가 없네요. 박사님이 고개를 저으셨어요. 영국 최고의 의료진이 모여서 상의했지만 커피 한 잔이 해냈군요. 저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김 집사님께 전화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다고, 판사님이 93일 만에 커피를 드셨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다 자매,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김 집사님도 오셨어요. 그날 밤 저는 노란 봉지를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0.1파운드짜리 커피 한 잔이 판사님을 살렸어요. 영국 병원비 수천 파운드로도 못한 일을요. 50년 전 가난했던 나라. 윌리엄 씨가 판잣집을 보았다던 그 서울이 지금은 이런 완벽한 커피를 만들고 있었어요. 판사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영국 최고급 호텔 커피보다 이게 더 나았으니까요. 다음 날 화요일 아침 7시 50분. 저는 평소보다 10분 일찍 요양원에 도착했어요. 가방 안에는 노란 봉지 10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3층으로 올라가 판사님 방 문을 열었어요. 마거리 판사님이 침대에 반쯤 일어나 앉아 계셨습니다. 94일 만에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아다, 왔군요. 어제 그 커피, 오늘도 가져오셨나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94일간 아무것도 안 드시던 분이 뭔가를 기다리고 계신 거였죠. 휴게실로 가서 믹스커피를 탔습니다. 뜨거운 물을 부으니 10초 만에 녹았어요. 달콤한 향기가 올라왔죠. 판사님께 드렸더니 천천히 한 모금 마시고 눈을 감으셨어요. 역시 이 맛이에요. 아다, 내일도 타주실 수 있나요? 매일 아침 8시예요. 윌리엄이랑 항상 8시에 마셨거든요. 그렇게 우리의 약속이 시작됐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10월 24일 월요일 아침 8시. 판사님 방에 갔는데 침대가 비어 있었어요. 놀라서 복도로 나왔는데 메리가 달려왔습니다. 아다, 판사님이 식당에 나오셨어요. 3개월 만에 처음이에요. 1층 식당으로 뛰어갔어요. 마거리 판사님이 테이블에 앉아 계셨습니다. 단정한 블라우스에 카디건을 입으셨어요. 다른 노인분들과 직원들이 모두 놀란 표정으로 판사님을 바라보고 있었죠. 어떤 직원은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판사님이 저를 보고 미소 지으셨어요. 아다, 8시예요. 약속 시간이죠. 손이 떨렸어요. 휴게실로 가서 믹스커피를 타왔습니다. 판사님이 천천히 한 모금 마시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옆 테이블 도로시 할머니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으셨습니다. 마거릿, 그게 뭐예요? 냄새가 참 좋네요. 커피예요, 도로시. 한국에서 온 거죠. 한국이요. 그게 어디예요? 아시아요. 일본 옆이라고 하던가요. 도로시 할머니가 저를 봤어요. 아다, 나도 한번 마셔볼 수 있을까요? 저는 할머니께도 한 잔 타드렸습니다. 할머니가 한 모금 마시더니 눈이 커졌어요. 어머, 달콤한데 느끼하지 않네요. 이거 어디서 사요? 한인교회에서 받았어요. 0.1파운드. 한국 돈으로 약 170원짜리래요. 0.1파운드요? 이렇게 맛있는데? 할머니 옆 할아버지도 관심을 보이셨어요. 그날 아침 저는 커피를 5잔 더 탔습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판사님이 8시에 식당에 나오셨고 다른 노인분들도 모여들었죠. 일주일 후에는 매일 아침 8시에 12명의 노인분들이 식당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문제는 제가 가져온 믹스커피가 빠르게 동인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100개 중 2주 만에 반이 사라졌어요. 어느 금요일 아침, 원장 로버트가 저를 불렀어요. 아다, 요즘 요양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당신이 뭘 한 거죠? 그냥 커피 타드린 것뿐이에요. 저는 노란 봉지를 보여드렸습니다. 한국 믹스커피예요. 0.1파운드짜리요. 원장님이 봉지를 받아들고 자세히 보셨어요. 한국산. 이렇게 싼데 효과가 있다고?
저는 원장님께도 한 잔 타드렸어요. 원장님이 한 모금 마시더니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이게 정말 0.1파운드예요? 영국 슈퍼 인스턴트 커피도 0.50파운드. 한국 돈으로 약 850원은 하는데 이게 훨씬 맛있네요. 그죠? 원장님이 다시 한 모금 마셨어요. 이거 어디서 구할 수 있어요? 한인마트에서 팔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한인마트를 찾아가야겠다고요. 제 월급으로 믹스커피를 사서 노인분들께 계속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판사님이 94일 만에 웃으셨거든요. 다른 노인분들도 아침마다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시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0.1파운드짜리 커피 한 잔이 이런 변화를 만들고 있었어요. 토요일 오전 10시. 저는 런던 남서부 뉴몰드행 기차를 탔어요. 김 집사님이 알려주신 한인마트를 찾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뉴몰드역에서 내려 5분쯤 걸으니 한글 간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대박 마트, 서울식품, 한양 슈퍼. 한글을 읽을 수는 없었지만 한인타운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거리는 깨끗했어요. 영국 다른 동네보다 훨씬 정돈돼 있었죠. 김 집사님이 말씀하신 코리아 푸드 센터라는 마트를 찾았습니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가니 놀라웠어요. 영국 슈퍼마켓보다 깔끔했거든요. 진열도 질서정연했고 바닥도 반짝거렸어요. 안쪽으로 들어가니 커피 코너가 보였습니다. 노란 봉지들이 박스째로 쌓여 있었어요. 제가 판사님께 드렸던 바로 그 믹스커피였죠. 가격표를 봤어요. 100개들이 박스가 10파운드, 한국 돈으로 약 17,000원이었습니다. 한 개당 0.1파운드였죠. 박스 하나를 집어 들었는데 중년 한국인 아주머니가 다가오셨어요. 손님, 도와드릴까요? 영어를 유창하게 하셨어요. 이거요. 믹스커피 사려고요. 네. 인기 많아요. 몇 박스 필요하세요? 10박스요. 아주머니가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10박스요? 그럼 1000개인데 많이 드시나 봐요? 아니요. 제가 먹는 건 아니고요. 제가 요양원에서 일하는데 거기 할머니 할아버지들께 드리려고요. 아주머니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요양원이요? 네. 한 할머니가 93일 동안 아무것도 안 드시다가 이 커피 마시고 처음으로 드셨거든요. 그 후로 다른 분들도 좋아하셔서 아주머니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93일이요? 그럼 거의 돌아가실 뻔하셨네요. 네. 근데 이 커피가 기적을 만들었어요. 아주머니가 잠시 말을 멈추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요양원에 계세요. 여기 런던에요. 치매세요. 아, 매주 가는데 어머니가 날 못 알아보세요. 5년째요. 아주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도 가요. 손 잡아드리고, 이야기해드리고,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한국 음식 가져다 드리고, 제 눈에도 눈물이 났어요. 손님, 이 일 하시는 거 정말 고마워요. 우리 어머니 같은 분들 돌봐주시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저도 배워요. 그분들한테서요. 아주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따뜻했어요. 손님, 박스 12개 드릴게요. 2개는 서비스예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 생각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그분들께 잘 대접해 주세요. 아주머니가 창고에서 박스들을 가져오셨어요. 계산하면서 물으셨습니다. 손님, 한국 아세요? 어떤 나라인지요? 잘 몰라요. 김 집사님, 박 권사님, 교회분들이 친절하시다는 것만 알아요. 아주머니가 웃으셨어요. 한국은요, 70년 전엔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였어요. 전쟁 끝나고 아무것도 없었죠. 근데 지금은 세계 10위 경제대국이에요. 10위요? 네. 영국이 6위니까 얼마 차이 안 나요. 삼성, 현대, LG, 다 한국 회사예요. 몰랐어요. 그리고요, 한국 사람들은 정이라는 게 있어요. 남의 아픔을 내 아픈 것처럼 여기는 마음이요. 손님도 그런 마음 가지신 것 같아요. 아주머니가 박스를 포장하며 말씀하셨어요. 이 믹스커피도 그래요. 1976년에 만들어졌대요. 가난한 사람도 좋은 커피 마시게 하려고요. 50년 가까이 된 거예요. 50년이요? 네. 그동안 계속 연구해서 맛을 완벽하게 만들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싸도 맛있는 거예요. 계산이 끝났어요. 120파운드, 한국 돈으로 약 20만 원이었습니다. 제 월급의 20분의 1이었지만 아깝지 않았어요. 아주머니가 박스를 택시까지 날라주셨어요. 택시에 싣고 문을 닫으려는데 아주머니가 창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손님, 파이팅이에요. 네, 한국말로 힘내세요예요. 파이팅. 아주머니가 주먹을 불끈 쥐고 웃으셨어요. 택시 안에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따뜻했어요. 아주머니도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낸 아픔이 있으실 텐데 오히려 저를 격려해 주시다니요. 집에 도착해서 박스 12개를 내려놓고 바라봤어요. 1200개의 노란 봉지. 한 개당 0.1파운드. 약 170원? 영국 카페 라떼 한 잔 가격이면 40잔을 마실 수 있는 거였죠. 그리고 생각했어요. 70년 전 세계에서 제일 가난했던 나라가 지금은 이런 완벽한 커피를 만들고 런던의 한인타운까지 만들었다니. 월요일 아침, 저는 박스 2개를 들고 요양원에 갔습니다. 이제 노인분들께 매일 아침 커피를 드릴 수 있게 됐어요. 11월 첫째 주, 햄스테드 요양원의 아침 풍경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매일 아침 8시면 1층 식당에 18명의 노인분들이 모였습니다. 석 달 전만 해도 식당은 텅 비어 있었는데 말이죠. 저는 매일 아침 7시 50분에 출근해서 믹스커피를 18잔 탔어요. 뜨거운 물을 부으면 10초 만에 녹는 노란 가루. 이제는 눈 감고도 탈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해졌죠. 마거리 판사님은 매일 아침 8시 정각에 식당에 오셨어요. 단정한 블라우스에 카디건, 작은 브로치까지. 예전 모습으로 돌아오신 것 같았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다른 노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시는 판사님을 보면 가슴이 뭉클했어요. 11월 중순, 존슨 박사가 정기 검진을 하러 오셨어요. 판사님 체중을 재더니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43kg이었어요. 한 달 전 38kg이었던 걸 생각하면 5kg이나 늘어난 거였죠. 박사님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판사님께 여쭤봤어요. 요즘 아침 식사도 하시냐고요. 판사님은 커피 마시고 나면 배가 고파져서 토스트 한 조각 정도 드신다고 하셨죠. 박사님이 진찰을 마치고 저를 복도로 불렀습니다. 의학으로 못한 일을 제가 해냈다고 하셨어요. 커피 한 잔으로요. 어느 금요일 오후, 원장 로버트가 저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책상 위에는 요양원 월간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원장님이 서류를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어요. 10월 대비 11월 식당 이용률이 300% 증가했대요. 우울증 약 처방도 40% 감소했고 가족 방문율도 올랐다고 하셨죠. 원장님은 솔직히 처음엔 반신반의했다고 하셨어요. 커피 한 잔으로 뭐가 달라지겠냐고 생각했다고요. 하지만 틀렸대요. 원장님이 책상 서랍에서 노란 봉지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며칠 전 한인마트에 가서 직접 사오셨다고 하셨어요. 집에서도 마시려고요. 마셔보니 왜 특별한지 알겠더라고 하셨죠. 저는 한인마트 아주머니한테 들은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1976년부터 50년 가까이 연구했다고. 가난한 사람도 좋은 커피 마시게 하려고 만들었다고요. 대량 생산 기술로 가격을 낮춘 거라고 했죠. 원장님이 잠시 말없이 커피를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영국은 산업혁명을 시작한 나라라고요. 증기기관, 방직기, 세계를 바꾼 기술들이 다 영국에서 나왔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원장님은 한숨을 쉬셨어요. 왜 영국은 좋은 것을 싸게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누리게 한다는 생각을 못했을까 하시더라고요. 영국은 비싼 걸 자랑했다고요. 프리미엄, 럭셔리, 고급. 그게 영국의 자부심이었다고 하셨죠. 한국은 달라요. 좋은 걸 싸게 만드는 게 자랑인 거예요. 원장님이 저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대영 제국의 자부심이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에요. 그날 저녁 퇴근하기 전에 판사님을 뵈러 갔어요. 판사님이 창가에 앉아 책을 읽고 계셨습니다. 제가 내일 뵙겠다고 인사하자 판사님이 책을 내려놓으시며 잠깐 앉으라고 하셨어요. 판사님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제가 판사님의 생명의 은인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냥 커피 타드린 것뿐이라고 했지만 판사님은 고개를 저으셨죠. 제가 희망을 돌려줬다고 하셨어요. 93일간 죽고 싶었는데 제가 가져온 그 커피가 50년 전 윌리엄과 마시던 그 맛이 판사님을 다시 살아있게 만들었다고요. 판사님은 깨달았다고 하셨어요. 윌리엄은 떠났지만 함께한 추억은 남아있다는 거요. 그 추억을 소중히 여기며 사는 것도 의미 있는 삶이라는 걸 말이에요.
저도 눈물이 났어요. 오히려 제가 배운다고 말씀드렸죠. 판사님한테서 포기하지 않는 법을 배운다고요. 식당에서 다른 노인분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어요. 석 달 전만 해도 조용하던 식당이 이제는 활기로 가득 찼죠. 복도를 지나가던 도로시 할머니가 저를 보고 멈춰섰어요.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며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딸 같다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남은 믹스커피 박스를 세어봤어요. 아직 8박스가 남아 있었습니다. 800개의 노란 봉지. 한 개당 0.1파운드. 약 170원? 영국 최고의 의료진도 못한 일을 이 작은 커피가 하고 있었어요. 요양원을 바꾸고, 노인분들을 바꾸고, 저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말씀처럼 대영 제국의 자부심마저 흔들고 있었죠. 50년 전 가난했던 나라가 만든 0.1파운드짜리 커피가요. 12월 첫째 주, 정신과 전문의 닥터 제임스 클라크가 정기 검진을 하러 왔어요. 6개월마다 한 번씩 요양원 노인분들의 정신건강을 체크하는 분이었죠.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차분한 인상의 의사 선생님이셨어요. 닥터 클라크는 이틀간 요양원에 머물며 노인분들을 한 분 한 분 진찰하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아침, 원장 로버트의 사무실로 저를 부르셨어요. 닥터 클라크가 노트북 화면을 보여주셨습니다. 엑셀 파일이 떠 있었어요. 숫자들이 빼곡했죠. 6개월 전 통계와 현재 통계를 비교한 자료였습니다. 닥터 클라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가리켰어요. 중증 우울증 환자가 18명에서 11명으로 줄었다고 하셨죠. 40% 감소였어요.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울증 약도 똑같이 처방했고 치료 프로그램도 동일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올 리 없다고요.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으셨어요. 원장님이 저를 보셨어요. 제가 닥터 클라크께 설명했습니다. 매일 아침 8시 한국 믹스커피를 드린다고요. 0.1파운드, 약 170원짜리 커피라고 했죠? 닥터 클라크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커피로 우울증이 호전된다고요? 그건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하셨죠. 하지만 원장님이 끼어드셨습니다. 자기도 처음엔 안 믿었는데 직접 보니 사실이라고요. 특히 마거리 판사님 사례를 말씀하셨어요. 93일간 단식하시던 분이 커피 한 잔 마시고 다시 드시기 시작했다고요. 닥터 클라크는 그날 오후 마거리 판사님을 직접 인터뷰하셨어요. 저도 함께 배석했죠. 판사님이 창가 의자에 앉아 계셨습니다. 닥터 클라크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왜 단식을 시작하셨는지, 그리고 왜 다시 드시기로 하셨는지요. 판사님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시다가 대답하셨어요. 윌리엄이 떠난 후 삶의 의미를 잃었다고요. 매일 아침 눈 뜨는 게 고통이었다고 하셨죠. 그래서 존엄하게 가고 싶었다고요. 그런데 왜 다시 사시기로 하셨습니까? 닥터 클라크가 물었어요. 판사님이 저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아다가 가져온 커피 때문이라고요. 50년 전 윌리엄이 타주던 그 맛이 추억을 되살렸다고 하셨죠. 0.1파운드짜리 커피가 제 존엄을 되찾아줬어요. 판사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난해도 늙어도 좋은 걸 누릴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건 사치가 아니에요. 권리예요. 닥터 클라크가 받아 적고 있었어요. 판사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전 40년간 판사로 살면서 영국 법이 세계 최고라고 믿었어요. 정의, 공정, 평등. 그게 우리 자부심이었죠. 판사님이 테이블 위에 놓인 믹스커피 봉지를 보셨어요. 근데 한국 커피 한 잔이 가르쳐줬어요. 진정한 정의는 모두에게 평등한 행복이라는 거요. 닥터 클라크가 저를 봤습니다. 제 이야기도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는 처음부터 설명했습니다. 한인교회에서 받은 선물, 판사님께 처음 드린 날, 한인마트에서 들은 이야기. 1976년부터 50년 가까이 연구했다는 것. 가난한 사람도 좋은 커피 마시게 하려는 철학이 담겨 있다는 것까지요. 닥터 클라크는 3일간 더 머물며 요양원을 조사하셨어요. 다른 노인분들도 인터뷰하시고 원장님과 긴 대화도 나누셨죠. 일주일 후 닥터 클라크가 영국 노인의학회에 논문을 발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제목은 한국 믹스커피와 요양원 우울증 감소의 상관관계였대요. 학회 반응은 뜨거웠다고 했습니다. 어떤 교수는 반박했대요.
커피 한 잔으로 우울증이 호전된다는 건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요. 하지만 닥터 클라크는 데이터를 보여줬답니다. 40% 감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셨대요. 그리고 닥터 클라크는 학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중요한 건 커피의 약효가 아니라 가격이라고요. 0.1파운드, 약 170원이라는 가격이 매일 마실 수 있게 만들었다고요. 영국 카페 커피는 4파운드, 약 6,800원이래요. 연금 생활자에겐 일주일에 한 번도 부담이라고 하셨죠. 하지만 한국 믹스커피는 매일 마셔도 한 달에 3파운드, 약 5,000원밖에 안 든다고요. 닥터 클라크는 이게 진정한 기술 민주화라고 하셨답니다. 좋은 기술을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게 한국이 해낸 일이라고요. 우리 영국 NHS가 배워야 할 철학이 바로 이겁니다. 닥터 클라크가 학회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학회 발표 다음 날 가디언즈 기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원장님이 저를 사무실로 부르셨어요. 기자가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했대요. 원장님이 제게 물으셨어요. 인터뷰할 의향이 있냐고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판사님과 다른 노인분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가난해도 좋은 걸 누릴 권리가 있다는 거요. 2024년 1월 15일 가디언즈 일면에 우리 이야기가 실렸어요. 제목은 나이지리아 간병인과 한국 커피가 영국 노인들에게 되돌려준 것이었습니다. 기자는 3일간 요양원에 머물며 취재했어요. 판사님, 저, 원장님, 닥터 클라크를 인터뷰했죠. 사진도 많이 찍었습니다. 아침 8시 식당에 모인 노인분들, 제가 커피 타는 모습, 판사님이 미소 지으며 커피 드시는 장면까지요. 기사가 나간 다음 날 전화가 폭주했대요. BBC, ITV, 스카이 뉴스, 모든 언론사가 취재를 원했죠. 일주일 후 BBC 다큐멘터리 팀이 왔습니다. 감독님은 3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일주일간 요양원에서 생활하며 촬영하겠다고 하셨죠. 카메라가 우리의 일상을 따라다녔어요. 제가 아침 7시 50분에 출근하는 모습, 믹스커피 18잔 타는 장면, 노인분들이 8시에 모여서 커피 마시며 이야기 나누는 순간들이요. 감독님은 판사님과 긴 인터뷰를 했습니다. 판사님이 카메라 앞에서 차분하게 말씀하셨어요. 93일간 죽고 싶었다고. 하지만 한국 커피 한 잔이 50년 전 추억을 되살렸다고요. 81세에 깨달았어요. 세상은 넓고 배울 건 많다는 거려. 판사님이 카메라를 똑바로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한국이라는 나라로부터 70년 전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지금은 세계를 돕는 그 나라로부터요. 저도 인터뷰했어요. 한인교회 이야기, 김 집사님이 주신 선물, 한인마트에서 만난 아주머니 이야기를 했죠. 한국 사람들의 정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제가 5년 전 남편을 잃고 무너졌을 때 한국 분들이 저를 일으켜 세웠어요. 그분들이 없었다면 판사님도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지금 웃고 계시지 못했을 거예요. 2월 14일 밤 8시 BBC 다큐멘터리 0.1파운드의 기적이 방영됐습니다. 저는 요양원 식당에서 노인분들과 함께 시청했어요. 50분짜리 다큐멘터리였어요. 판사님의 93일 단식 이야기로 시작해서 첫 번째 커피, 요양원의 변화, 닥터 클라크의 학회 발표까지 모두 담겨 있었죠. 마지막 장면은 아침 8시 식당이었어요. 23명의 노인분들이 모두 모여 웃으며 커피 마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카메라가 천천히 한 분 한 분 얼굴을 비췄어요.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자막이 떴습니다. 이 다큐멘터리 방영 후 전국 520만 명이 시청했으며 700개 요양원이 아침 8시 커피 타임을 도입했습니다. 6개월 후 영국 전역 요양원의 우울증 평균 28% 감소했습니다. 식당이 조용해졌어요. 노인분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판사님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눈물이 흘렀죠. 3월 초 테스코와 세인즈버리에서 한국 믹스커피 대량 입점이 시작됐어요. 요양원 추천 상품이라는 마케팅 문구가 붙었죠. 가격은 여전히 100개에 10파운드, 약 17,000원이었어요. 4월 영국 전역 요양원 원장들 모임이 있었대요. 원장 로버트도 참석하셨죠. 돌아오셔서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700개 요양원이 모두 아침 8시 커피 타임을 시작했다고요. 어떤 원장은 솔직하게 말했대요. 처음엔 한국산이라고 무시했다고요.
메이드 인 코리아를 보고 중국산 아니냐고 물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3개월 써보니 영국이 배워야 할 게 한국에 있다는 걸 깨달았다고 했대요. 6월, 닥터 클라크가 후속 논문을 발표했어요. 영국 전역 요양원 우울증 통계를 분석한 거였죠. 평균 28% 감소.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결과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닥터 클라크는 이렇게 결론 내렸답니다. 중요한 건 커피가 아니라 철학이라고요. 가난이 존엄을 빼앗아선 안 된다는 한국의 철학이 영국 요양원을 바꿨다고요. 어느 화창한 6월 오후, 저는 판사님과 요양원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판사님은 이제 혼자 걸으실 수 있을 만큼 건강해지셨습니다. 아다, 저기 봐요. 판사님이 요양원 건물을 가리키셨어요. 영국 국기 옆에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원장님이 한 달 전에 달았대요. 한국에 대한 존경의 표시라고 하시더라고요. 저 깃발 보면 생각해요. 대영 제국이 작은 나라 한국에게 고개 숙인 거라고요. 판사님이 웃으셨어요. 오만함이 아니라 감사로요. 식당에서 저녁종이 울렸어요. 저녁 6시였습니다. 노인분들이 하나둘 식당으로 모이기 시작했죠. 판사님과 저도 식당으로 들어갔어요. 23명이 모두 모였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이 중 18명이 중증 우울증이었는데 이제는 모두 웃고 계셨어요. 도로시 할머니가 저를 보고 손을 흔들었어요. 다른 할아버지는 판사님과 체스 이야기를 하고 계셨죠. 저는 잠시 식당 입구에 서서 이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0.1파운드. 한국 돈으로 약 170원? 이 작은 커피 한 잔이 되돌려준 건 돈이 아니었어요. 존엄이었습니다. 가난해도 늙어도 좋은 걸 누릴 수 있다는 것. 그게 권리라는 것. 그리고 나를 살린 한인 교회가 마거리 판사를 살렸고 영국 전역 700개 요양원을 바꿨어요. 작은 친절이 만든 기적이었습니다.